오늘 리뷰는 바로 드디어 발매했다 RG 윙 건담 제로! TV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모습의 그 버전의 윙제로입니다. 드디어 EW가 아닌 윙제로 정말 오랜만에 발매가 됐어요. 2025년 9월 27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4,200엔, 국내에서는 정가 54,4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프라모델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TV 버전 윙제로거든요. 물론 뭐 굳이 따지면 SD EX 스탠다드가 21년도에 발매하긴 했었는데 팔다리 길쭉한 리얼 버전은 아니니까. 가장 최신이 11년 전에 2014년에 발매한 HG 애프터 콜로니였단 말이죠. 그러니 굉장히 오랜만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자체는 생각보다 심플한데 뭐 그냥 무장 교체용 손 끝! 요런 느낌. 사실상 변형도 완전 변형이기 때문에 교체용 발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HG 당시에는 발 교체식이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리얼리스틱 데칼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나마 이 형식 번호와 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마킹이 좀 남습니다. 1번 하나는 날개에 부착을 하는데 나머지는 붙이는 데가 없어서 그냥 커스텀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엠블럼 자체가 네오버드 형태의 그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도 꽤 보기 좋네요. 그 외에는 뭐 라인 몇 개나 코오션 뭐 이런 거 조금씩 남는 정도? 아, 그리고 눈은 부착 안 했습니다. 어차피 분할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분할로 뒀어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진한 초록색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빔사벨 자루는 어깨에다가 수납시켜놨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쉴드! 윙 쉴드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뭐 매뉴얼에 일단 쉴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쉴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윙건담 제로의 쉴드 형태입니다. 나중에 뭐 EW에서도 패자들의 영광 가서 쉴드가 생기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거기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형 시에 기수가 될 거기 때문에 쉴드 앞부분이 마치 콕피트 형태 같은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클리어 그린 들어가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노란색 파츠로 마치 캐노피 같은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RG에서는 여기다가도 이렇게 제로 시스템 마킹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형식 번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부 라인이라든가 코오션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쉴드 양옆에는 이제 윙 발칸건이라고 하는 무장이 내장되어 있죠. 이제 변형 시에 사용할 그런 무장이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날개라던가 저 이 안쪽 분할되어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이 동그란 디테일 부분 있잖아요. 이게 내부 프레임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부분, 이제 팔에다 끼울 조인트부터 나중에 변형 시에 쓸 좌우의 조인트라든가 뭐 뒤에도 조인트가 하나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디테일들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면은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위는 흰색인데 아래쪽이 회색입니다. 그리고 윙제로의 쉴드 하면 이거죠. 짠! 보이십니까? 이 쉴드의 연장 기믹. 애니메이션 작 중에는 딱 한 번 쓰였나? 그것도 히로가 탈 때가 아니라 카토르가 탈 때 그냥 이제 콜로니 내부 도심이었을 거예요. 뭐더라? 빌딩이었을 거예요. 빌딩 파괴할 때 이렇게 쉴드 갖다 대가지고 파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장된 내부 역시 이제 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데 분할 잘 안 해줬었는데 그냥 보통 이 쉴드 앞에 흰색이랑 통으로 만들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RG가 144분의 1인 김에 HG 거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왼쪽이 HG, 오른쪽이 RG입니다. 아유, 이게 144분의 1이라는 것답게 스케일은 똑같네요. 길이가 똑같아요. 디테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뒤쪽이 RG는 파여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겠고, 당연히 HG 때는 스티커였던 이 빨간색 테두리랑 이 초록색 부분이 다 분할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날개 부분도 HG는 이게 수납이 안 되는데 RG는 이게 수납식이란 말이죠. 심지어 기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접혔다 펴졌다를 한쪽만 할 수 있는, 그러면 양쪽 다 움직여주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장 부분도 HG 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흰색이랑 통짜라고. 근데 이 부분이 RG는 분할인 거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윙건담 제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윙 시리즈의 시작과 엔딩을 알린 게 바로 이 버스터 라이플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무장이라 할 수 있겠죠. 뭐 1화에서는 윙건담이 버스터 라이플로 잭스랑 싸우고 마지막 화에서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로 리브랄 날려버리고 정말로 시작과 끝을 알렸다라고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RG 이번엔 어떤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사이즈 깁니다. RG 요즘에 사이즈들을 조금 더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길어요.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의 HG를 가지고 와보면 정말 단순 비교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 긴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기본 작화상 이 HG의 비율이 맞거든요. 근데 특정 명장면이라든가 이제 직접적으로 무장을 사용할 때는 이게 되게 길어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확장해 놓은 이런 어레인지는 환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 RG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장 기믹 따단 1cm 정도가 더 길어집니다. 이 노란 색깔 라인을 기준으로 프레임이 연장되게끔 슬라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길어져요. 심지어 이렇게 길게 만들면 본체보다 조금 더 길어집니다. 본체 정수리보다 높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잠깐 길이도 재보면 연장 시에 13cm, 연장 전이 12cm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가만 보면 본체도 색깔이 투톤입니다. 진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장에도 RG 특유의 투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마킹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좀 뭐랄까 핵심 부위들만 좀 붙어있는 느낌. 뒤쪽에는 형식 번호 정도 붙어 있고요. 이 노란 색깔 윗부분 아랫부분 다 분할인 데다가 당연히 좌우로 갈라줄 수 있겠죠. 그러면 뒤쪽에 결합 조인트는 넣어버리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은 되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게 되어 있는 디테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손잡이도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같은 RG 윙건담 제로 EW의 버스터 라이플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더 그냥 TV판이 조금 더 길어요. 이게 대보면 끝에를 맞추고 대보면 그죠? 미묘하게 더 길죠? 역시 최신 RG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3종입니다. 주먹손은 껴놨고요. 일단 왼손 전용인데 편손이 왼손만 들어있어요. 이거 양손 다 들어있어야 이게 에피온이랑 깍지를 끼든 뭘 할 텐데 애초에 에피온이랑 깍지 끼는 손은 오른손이거든요. 뭐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은 좋은데 좀 아쉽네요. 왜 왼손만 있지? 그리고 무장손입니다. 에피온 때랑 기본 구조는 같거든요. 손가락 분리 없이 무장을 그대로 바로 꽂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력도 좋고 튼튼하죠. 그냥 그대로 바로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 조인트 뒤에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여기저기서 종종 보이는 그 손목을 깊숙이 넣으면은 이 돌기가 안쪽에 끼워지면서 손목이 이렇게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돌기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게이트처럼 생겼거든요. 안 자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이트는 이 끝에 달려 있어요. 이 끝에. 아무튼 이것 덕분에 이제 손목의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서 무장 들고도 잘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이게 웬일? 양손으로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쥘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윙제로들은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MG 윙제로 EW 버전 카토키쯤부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양손으로 쥐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당장 방금 봤던 이 RG 윙제로 EW만 봐도 이 무장손 엄지손가락이 반대편으로 침범을 해요. 그래서 양손으로 절대 못 잡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이 HG 역시 그냥 사이 공간 자체가 좁죠. 그래서 이제 양손으로 쥐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게 깔끔하게 뭐 어디 벌어지는 거 없이 양손으로 다 잡고 있어서 이거 좀 놀랬어요. 자, 그럼 구성 다 봤으니 외형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역시 TV 버전의 윙제로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볼 때도 그랬지만은 확실히 백팩에 있는 날개, 윙 부분이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 그래서 이 무게도 조금 나가기 때문에 무게중심 세울 때는 무게중심 잘 신경 써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은 역시 RG다. RG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동일한 스케일의 HG랑 비교해야겠죠. HG 윙건담 제로입니다. 빠밤. 일단 보고 느낀 거. 요즘 RG도 약간 144분의 1 스케일이라고 해놓고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놀랐어요. HG보다 보통 크면은 머리 반개에서 한 개까지도 커지거든요. 근데 머리 반개 차이도 안 나요. 와, 근데
어떻게 이만큼 이 많은 걸 때려 넣었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RG 윙제로 만들면서 느낀 게 에피온 때 느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립하면서 프레임 파츠들끼리 순서대로 조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파츠가 파츠를 잡아주고 그 다음 파츠가 이전 파츠를 잡아주고 그런 게 이제 골반이나 아니면은 뭐 백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데 이번 윙제로에서 특히 골반 만들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조립이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파츠를 이것저것 조립했는데 HG랑 큰 차이가 안 난다? HG는 파츠 몇 개 없는데? 이야, 놀라운 거죠. 그리고 비교하는 김에 프로토제로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자, 오래간만에 또 윙건담 프로토제로를 꺼내봤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놓고 느껴지는 점. 일단 날개 비율이 RG가 가장 크다. HG 때는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지금 이 비율이 충분히 납득이 됐고 MG에서는 사이즈가 커졌는데도 날개가 이만한 비율이어서 납득이 살짝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MG 프로토제로는 이 와중에 날개 가동도 별로라서 더 별로였죠. 근데 RG는 그거 전부 다 해결하고 왔다. 비율도 키워가지고 박력 있게 만들고 날개 가동도 다 여기저기 그냥 어느 방향이든 다 가는. 그래서 사이즈는 144분의 1 스케일이지만 MG보다 월등히 좋다. 근데 발매 시기도 얘는 2013년, 얘 2025년인데 세월이 이 정도면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같은 RG, 같은 윙건담 제로 이름을 사용하는 EW랑 비교를 해봐야죠. 일단 사이즈 자체는 거의 EW가 HG랑 비슷하긴 하네요. 거의 머리 반개 차이도 안 나네요. 근데 역시 스타일 차이는 매우 크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이 포즈를 둘 다 취하면서 느낀 건 진짜 예전 RG 만지기 힘들구나. 다시금 느꼈어요. 요즘에 나오는 RG가 관절도 튼튼하고 오히려 견고해요. 그래서 만지는데 스트레스가 좀 적거든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전 RG는 상상 이상으로 가동하는 부위가 좀 작게 많아요. 근데 그 파츠들 간의 견고함도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 만져보면 좀 흐느적거리죠. 그런 의미에서 윙제로 EW 버전도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RG 2.0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려 4년 전에 발매한 여기까지 4년 걸렸다. 와씨 RG 윙건담입니다. TV판 그냥 윙건담. 아니 이 21년도에 윙건담 나올 때만 해도 이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윙제로가 나오나 봐. 4년 걸렸습니다. 예상의 2배가 걸렸어요. 또 오래 걸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역시 윙건담과 윙제로 특히나 이 윙건담 같은 경우는 작품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굴려지기 때문에 윙건담 안 쓰고 윙제로 쓴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 전투까지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서로 합심해서 싸우진 않지만 반갑죠 그냥 이 구도 자체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발매한 에피온! 에피온 이렇게 컸나? 이렇게 보니까 윙제로가 되게 왜소해 보이네요. 방금까지는 박력 있고 막 그랬는데 에피온이 날개도 그렇고 훨씬 볼륨감이 크기도 하고 애초에 키 차이도 꽤 큽니다. 엄청나는 편이어서 둘이 이 정도의 박력 차이가 났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꺼낸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보면 이런 느낌. 풍성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 느껴지는 거 옛날에 60분의 1 윙제로 살걸.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요즘 RG 언제나 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파츠 분할도 아주 깔끔하고요. 먹선 넣기도 좋아요. 먹선 다 넣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이쁘죠. 특히나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 측면. 짠. 측면 미인이야. 잘생겼어요. 기존의 윙제로들도 잘생기긴 했습니다. HG도 가지고 와보면 짠. 잘생기긴 했는데 좀 아쉽죠. 뭐랄까 샤프함이 부족하달까. 근데 그게 RG에서는 그 샤프함들이 다 살아있고요. 엣지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MG 나쁘지 않지만 뭐랄까 왜 지금 보니까 얘 되게 왜 이렇게 쨍하죠 색깔이. 되게 밝네요. 근데 RG는 확실히 이 흰색 사출색부터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느낌? 약간 더 진합니다. 밝은 흰색보단 조금 더 살짝은 어두운 흰색. 그러면서 엣지 있는 조형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로봇은 각짐도 되게 중요한데 RG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느낌이다 라는 형태인 거죠.
물론 그 외에 파츠 분할도 상당히 해서 일단은 눈 부분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눈 테두리의 검은색 부분부터 해서 뭐 카메라 부분들까지 다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인 것도 있어요. 뒤통수까지도 클리어가 분할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것도 에피온처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피온은 근데 뒤통수에 클리어가 2개여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과연 이번 윙제로는 카메라 부분까진 빛나는데 눈까지는 빛이 투과되기가 조금 힘든가 보네요. 아하. 그래도 확실히 이마 부분이랑 이런 데는 빛난다. 멋지게 빛난다. 그리고 몸통 좌우에 그리고 가운데 클리어 그린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마킹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보이고요. 흉부 정중앙에 그 네오버드 형태의 그 엠블럼 그거 잘 들어가 있고 머신 캐논 부분에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 그리고 복부의 콕피트 해치 부분에도 마킹이 들어가죠. 옆구리에도 들어가고요. 파츠의 분할 아니면은 뭐 색깔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빨갛고 파랗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보고 놀란 기믹이 하나 있다면 인테이크 해치 오픈입니다. 짠, 이렇게 밑 돌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열어주면 짜란, 내부 덕트가 나타납니다. 좌우 다 해보죠. 짠, 인테이크 커버가 열린다. 이런 기믹? 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기믹이고요. 내부는 노란색 파츠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디테일도 있죠. 먹선도 넣어봤습니다. 거기다가 그 위에 있는 클리어 그린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정중앙에 요 동그란 부분도 내부에도 디테일이 꽤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메탈릭 그린 실을 붙이기 때문에 정중앙이 살짝 빛 반사가 있고요. 그리고 복부 쪽으로 내려가면 콕피트 해치 오픈. 짜잔. 안쪽에는 모니터 뒷면 같은 형태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머신 캐논도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해치 열고 뒤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기로 앞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뭐 이따가 액션 파트 가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 깔끔한 분할, 흰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안쪽에 버니어 파츠까지도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흰색까지도 다 잘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HG도 다 분할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율 차이가 크더라고요. HG 거는 커요.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클 줄은 몰랐는데 비율에서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안쪽에 버니어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 위쪽도 갈라지죠. 해치를 열고 빔사벨 내장 빼고 포즈 잡는 건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팔 바깥에 있는 외장도 내부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꽤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팔 상방 역시 뭐 깔끔한 외장, 가만 보면은 좀 둥글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 그리고 팔 하박 외장 디자인도 되게 잘했어요. 이거 좀 놀랐던 게 원래 윙제로 팔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패널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외장을 갈라서 프레임이 안쪽에 살짝 노출되게 해놓은 이런 구성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당연히 팔 바깥쪽에는 쉴드를 끼기 위한 구멍, 사각 구멍 잘 되어 있고 마킹도 가만 보면은 꽤 많이 붙어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골반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윙제로의 그 디자인인데 스커트 앞쪽에 회색으로 분할된 투톤 분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탈릭 스티커 살짝 이제 프레임 노출된 부분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 라인 마킹부터 기본 덕트 디테일 등등등까지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추가적인 뭐 가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안쪽 프레임과 바깥쪽 외장이 분할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이런 덕트 디테일들이 다 노출되게끔 멋지게 구성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이런 패널 라인들, 기본 디테일들, 마킹 실들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쪽 디테일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제 허벅지부터 투톤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허벅지 앞쪽은 아예 회색, 주변을 감싼 게 흰색, 허벅지 뒤쪽 역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간 모습에다가 무릎으로 가더라도 이제 분할된 부분들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도 마킹 실이 조금씩 붙는 모습에다가 종아리 쪽도
회색으로 분할된 부분들 덕분에 꽤 디테일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고 종아리 쪽에도 역시 깔끔한 종아리 디테일부터 해서 가만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 있죠. 지금 이 중간 디테일부터 해서 움푹 파여있는 부분, 원래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패널 라인 느낌이었다면은 RG에서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놓은 느낌도 있고요. 다리 옆쪽으로 프레임 살짝 노출된 부분 보이고 정강이 라인은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당연히 다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클가드 앞쪽까지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 내부가 검게 되어 있어요. 발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한 듯 하지만 여기 변형 기믹이 다 들어가 있는, 발바닥에 버니어 파츠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팩을 보면은 일단 버니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도 다 되게끔 되어 있고요. 백팩 자체 기본 디자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윙제로의 그 느낌 잘 살려둔 형태죠. 근데 기존에는 보통 이 덕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두 개를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가지고 쉴드를 보통 변형할 때 장착을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깊게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번에는 조인트 하나짜리입니다, 쉴드가. 그 외에도 이제 관절 부분에 이제 메탈릭 스티커 조금씩 붙고, 프레임 부분에 뭐 이런 기본 라인 마킹부터 시작해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날개도 보면 아까 굉장히 볼륨감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두께도 꽤나 두툼한 그런 형태고요.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디테일들은 다 있는 모습. 덕트부터 주변의 패널 라인에다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에다가 마킹도 조금씩 붙어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로 해서 붙는 형태고, 당연하지만 노란색까지도 전부 다 분할입니다. 프로토제로처럼 리파인된 날개가 아니라 진짜 깔끔하게 TV판의 그 디자인으로 다 분할되어 있는 건데, 심심하지 말라고 가운데 회색으로 분할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관절도 잠깐 보면 당연히 백팩 쪽에서 이렇게 뒤로 접었다 옆으로 펼쳤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회전축이죠. 여기가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이렇게 상하로 또 꺾어줄 수 있는 가동축에다가 바깥쪽으로 갑니다. 바깥쪽에도 동일한 이제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를 뒤로 펼쳤다 아래로 접었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것 자체도 회전축이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 뒤로 가니까 관절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개 자체를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거나 펼쳐주거나 하는 관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반대로도 꺾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각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날개 내부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날개를 펼칠 때 관절. 원래 HG도 이렇게 날개 바깥에 경첩이 있어요. 관절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데다가 이거는 MG도 그래요. MG도 바깥에 관절이 노출되어 있어요. 튀어나와 있지만 않을 뿐이지 노출되어 있는데, RG는 관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펼쳐보면은 쫙 펼치면서 안쪽에 프레임이 펼쳐집니다. 근데 좀 좁은 거 아닙니까? 좁게 느껴지면은 관절이 이게 엄청 많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안쪽에 또 접혀져 있는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서 완전히 이렇게 프레임을 펼치면 크게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끝에 가면은 가장 끝에가 볼 조인트라서 아예 이 날개 외장 자체를 볼 조인트를 통해서 꺾어줄 수 있고 돌려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축이 또 있어요. 이 축으로 돌려서 날개의 각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이 날개 관절이 전반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안쪽도 크게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프레임 자체를 꺾어도 편안하게 꺾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부스터는 두고 날개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든가, 진짜 예전에 나왔던 윙제로들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이런 걸로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날개의 각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펼치고서야 드디어 눈에 들어오는 것, 내부 디테일.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외장 내부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먹선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뻐요. 먹선 넣으니까 날개 펼쳤을 때 훨씬 디테일해 보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노란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 덕트 같은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먹선 넣으면 이쁩니다. 조인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프레임 자체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관절들에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거, 날개 앞쪽에 윙 발칸건이 여기도 들어있다는 거. 설정상 제가 기억하기로 윙제로가 윙 발칸이 6개인가 있어요. 아까 무장에서 봤던 이 쉴드에 2개, 그리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 바깥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발칸이거든요. 양옆으로 발칸. 그래서 이게 버스터 라이플의 2개, 날개의 2개인데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 구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HG에도 발칸 같은 구멍은 없고요. MG는 프로토제로라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조상 없는 건지 아무튼 날개 없어요. 근데 RG에서는 이 디테일을 구현해놨더라고요.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드디어 부스터 부분. 굉장히 내부 디테일부터 상당히 멋집니다. 버니어 내부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아주 거대한 그런 형태인데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레버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돌기가 있는 레버인데 이걸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버니어가 회전하면서 전개! 빠밤! 약간 고출력 전개 같은 느낌으로 이 레버를 돌리면은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치, 이런 게 있는 게 또 이제 엄청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 RG 윙제로에는 통짜 프레임 같은 거 없어요. 통짜 프레임 없는 대신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프레임도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레임 전신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는데 꽤나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프레임이 많이 들어있어? 라는 그런, 역시 요즘 RG 너무 잘 나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머리에도 작지만 이제 눈 분할 때문이라도 프레임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분들도 그랬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이제 분해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좀 결합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허리부터 해서 등 전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콕피트 해치도 지금 이 상태에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내부에 마치 모니터의 뒷면을 보는 것 같은 콕피트 디테일 작게 남아 있고요. 어깨에도 이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이나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팔 같은 경우도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골반 역시 전체적으로 다 감싸는 방식으로 해서 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전면부 스커트도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뒷면을 보면 있는데 이게 외장 분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딱 물려 있어가지고 혹시나 저처럼 이제 프레임으로 남기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반 아까 이야기하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골반이 파츠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되게 고관절이나 이런 게 잘 빠지지 않게 프레임들을 다 연계해서 서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아주 좋았고요. 특히나 그게 이 내부였는데 매뉴얼 순서대로 잘 조립을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거랑,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종아리도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모습,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발까지도 전부 다 있습니다. 종아리 쪽 프레임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프레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역시 분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날개 내부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날개를 펼쳤을 때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돼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상상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편하게 보기 위해 백팩은 좀 날개만 제거를 해놨고요. 일단 목 부분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변형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볼 조인트만으로도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꽤 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축이 있으니까 이 축을 통해서 더욱 크게 들고 더욱 크게 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폴리캡은 사용하지 않는 꽤 튼튼한 볼 조인트긴 한데 이게 아마 개체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좀 더 튼튼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살짝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도 별도로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어깨 외장은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변형 때문이라도 바깥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프레임이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자체 관절도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내부 관절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상하 가동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깥 외장도 크게 들어 올려지고 팔 아주 크게 옆으로 벌릴 수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팔꿈치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인데다가 하박 회전도 있습니다. 짠! 쉴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인데 깊숙이 밀어 넣어 놓으면 꽤나 타이트하고요. 살짝 뽑아주면 이렇게 편하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축관절로 해서 크게 돌아가는 형태인데 아니 허리 뒤쪽이 걸리는데요. 이거 변형하려면 허리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허리 쪽에 있는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위에 락을 풀면 공간이 생기면서 그냥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게 변형 기구입니다. 그러면서도 흉부 기준으로 해서 좌우 스윙도 존재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흉부랑 허리에서
숙였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숙이는 것도 은근히 많이 숙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좌우로 스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아예 움직이는 게 보이죠? 다음은 고관절. 일단 프론트 아머. 생각보다 좀 걸리는데 할 수 있는데 스커트 안쪽에도 관절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축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쪽 연결은 볼 조인트니까 이렇게 벌려서 볼 조인트 내리면서 가동하면은 좀 잘 안 걸리게 스커트를 들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옆으로 완전히 들어줄 수 있는데 뭐 회전도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볼 조인트인데 왜 축처럼 움직이지 할 수 있는데 변형 기구상이 사이드 스커트 축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 가동은 아까 봤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뭐 굳이 이렇게 축을 안 빼도 충분히 많이 움직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고관절은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축을 밑으로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 안 빠지게끔 다 이렇게 돌기라든가 조치가 취해져 있는 그런 형태죠. 축 이동시켜서 다리를 앞으로 들면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자유롭게 뭐 불편한 거 없이 할 수 있고 허벅지 회전 편안하게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본 가동 외에도 이렇게 고관절이 안으로 굽혀지게끔 관절축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리 교차 포즈 같은 거 취할 때 굉장히 편하게 취할 수 있거든요. 적극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정강이랑 종아리를 자꾸 움직이면 안 되고 이제 장단지 부분, 그러니까 종아리 양옆을 자꾸 움직여야 편합니다. 움직여 보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중 관절이고요. 위쪽 관절 움직이고 아래쪽 관절 움직일 때 이렇게 종아리 부분도 그리고 무릎도 연동돼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펼칠 때도 옆을 잡고 돌려주면 이렇게 종아리가 전개된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변형 기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펼 때는 이제 외장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그런 거고요. 발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조인트 통해서 안으로 꺾는 것도 많이 꺾이고요. 그리고 발목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거 그리고 뒤로 펴는 것도 있지만 펴는 거는 발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크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정강이가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이제 발목 가동에 도움을 줍니다.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생각보다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날개가 커가지고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지탱하기도 쉽겠죠. 자, 그럼 액션 포즈 보기 전에 잠시 이제 기본 무장들의 기믹들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은 머신 캐논. 전개할 때는 한쪽 어깨를 잠시 내리고 고개를 돌려줍니다. 해치 오픈할 때 이제 안테나 같은 게 걸리니까 이거 완전히 한번 들고 어깨를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고 앞쪽에 있는 돌기 손톱 잘 걸어서 그대로 앞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해치 닫아주고 반대쪽 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개 돌려주고 열고 돌리고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움직일 때 조심조심 하는 게 좋겠고요.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머신 캐논의 전개인데 이제 원래 설정상으로는 그냥 이 커버 자체로 아예 이 머신 캐논 자체가 회전해서 위에는 커버가 없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원래 설정상은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게 머신 캐논 이 유닛 자체가 그냥 회전해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땐 또 커버가 위에 있고 막 그래요. 작화상 다르기도 해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에는 뭐 아무튼 좀 애매하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돌려서 닫아주고요. 근데 RG가 영리한 점은 아예 머신 캐논을 이렇게 포신을 돌려서 수납시켜버린다는 거. 이 포신이 앞에 없고 뒤에가 있다는 거 수납할 때는 이게 보통은 총구가 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수납할 때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막 슬라이드로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영리하게 잘 해결한 것 같고요. 어깨에 빔사벨을 이제 따로 손톱 거는 곳이 없어요. 근데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손톱을 걸고 잘 걸고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잘 잡고 살살살살 빔사벨을 빼주면 돼요. 엄청 타이트하게 물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뺄 수 있고요. 뭐 그대로 빔 파츠 끼워서 손에 쥐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무장들을 전부 다 들려줬습니다. 버스터 라이플과 그리고 실드까지. 확실히 라이플이 길죠, 이렇게 보니까. 자, 간단한 액션들도 좀 취해봅시다. 참고로 액션 베이스를 올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백팩에 버니어 사이에 있는 외장을 열면 3mm 구멍이 나타나고요. 골반 뒤쪽에 작은 파츠를 열면 3mm 구멍이 나타납니다. 두 군데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스탠드에도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발 뻗고 라이플도 바닥에 걸친 게 아니라 그냥 잘 들고 있는 형태로 했는데 충분히 멋지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오프닝의 그 구도 옆모습 딱 얼굴 보여주고 단계적으로 점점 줌아웃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출격하는 듯한 느낌의 윙제로 장면이 오프닝에 그려지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또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쉴드 액션 방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팔 하박 회전이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포즈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달려들어서 쉴드로 적을 공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쉴드 연장 기믹도 다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적을 찍어버린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애니에서 종종 나오던 뱅크씬 비슷하게 한번 잡아봤는데 오른팔을 치켜들고 그대로 버스터 라이플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쓴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 윙제로 TV판 때는 한 손으로도 잘만 쏴요. 엄청 잘 쏩니다. 뭐 윙제로한테는 이게 평타니까 이게 기본기니까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롤링 버스터 액션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상 그러니까 TV판 애니메이션상에서는 날개를 펼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카토르가 쓸 때만 해도 일단 날개를 접고 썼기 때문에 원작에 등장한 제대로 된 포즈는 이 모습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롤링 버스터 히로는 쓴 적이 없어요. 카토르 때도 쓰고 잭스마키 때도 쓰는데 히로가 타고선 안 써요. 왜 그랬을까? 취향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롤링버스터 포즈가 더 박력있게 나오는 건 역시 날개를 펼쳤을 때, 그것도 옆으로 완전히 펼쳤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뭐 포즈 취하시는 거 취향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나 원작의 그 모습, 그 무심하게 팔을 들고 돌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러면은 날개 접어도 되는 거고, 아니 어차피 고정시켜 놓을 거 딱 이렇게 날개 다 펼쳐 하고서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역시 트윈버스터 라이플 뭐니 해도 양손으로 쥐고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도 박력있게 완전히 뒤로 쫙 펼쳐놓고 트윈버스터 라이플 연장 기믹도 다 사용을 해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충분히 멋진 포즈고요. 포즈 잡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팔 하박도 회전하니까 팔꿈치 안으로 굽히게 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거든요. 편안하게 포즈 취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네요. 포즈 잡는 재미가 역시 쏠쏠하다. 그리고 그대로 카메라 앵글 구도만 조금 바꿔주면 TV판의 마지막 나는 죽지 않아 하던 그 구도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명대사였어요. 나는 죽지 않아. 아니 맨날 죽으려던 애가 난 죽어야 돼 막 툭하면 자폭하던 애가 죽지 않겠대. 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포즈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신 캐논 액션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빔사벨 뽑아 들고 뒤로 빠지면서 머신 캐논 쏘던 그런 모습. 가끔 이렇게 뱅크로도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에피온이랑 이제 내부에서 싸울 때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빔사벨을 들고 돌진하는 포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윙제로의 매력인 건데 특히 TV판의 매력이 날개가 이렇게 내장이 크게 뒤로 펼쳐졌을 때 이 느낌, 이 이미지. 솔직히 굉장히 돌진한다라는 이미지랑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엔들리스 왈츠 버전보다도 좋아합니다. 윙제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지만 어쩌다 보니 저는 그래도 TV판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런 느낌인 거죠. 엔들리스 왈츠는 야 무조건 멋있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TV판 같은 경우는 볼수록 매력적, 좀 진국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프닝의 마지막 에피온과의 1대1 대결. 요 장면 개인적으로 아까 이게 구성에서 편손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편손이 양손 다 들어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에피온도 편손이 왼손밖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 이 포즈에서는 에피온이 양손 다 편손이어야 하고 윙제로는 오른손이 편손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에피온의 왼손과 윙제로의 오른손이 깍지를 끼고 있어야 되고 에피온의 오른손은 윙제로의 팔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빔사벨 휘두르는 걸 막는다는 느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키트 자체는 즐거운데 분명한 아쉬움이 하나가 남는 거죠. 차라리 깍지손 고정손을 하나 주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본체 잠시 놓고 쉴드 가지고 옵니다. 일단 안쪽에서 보면 훨씬 편하니까 안쪽에 날개를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제 팔에 연결하던 조인트 있죠? 이거를 좀 가동시켜 줄 건데 위로 한번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꺾었을 때 프레임에 두꺼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락을 거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 조인트를 더 위로 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원래는 이 상태에선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들려요. 근데 이 락을 풀면서 풀고 들어 올리고 완전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면 자세히 보면은 프레임이 삐져나온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탁 하고 락이 걸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다시 안 접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으면 공간이 나왔으니까 양옆에 수납되어 있던 트윈버스터 라이플 조인트도 펼쳐줍니다. 그 다음 트윈버스터 라이플 가지고 와서요. 손잡이는 집어넣고 결합할 때 쓰던 이 뒤쪽 조인트 있죠? 이거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이거는 펼쳐놓습니다. 솔직히 접어도 상관없다 느껴지긴 하던데 일단 펼쳐서 전개된 조인트에 이 위쪽 구멍을 맞춰서 장착! 이렇게 하면은 밑에 조인트가 위치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대쪽도 그러면은 잘 갖고 와서 껴주죠. 이렇게 하면은 쉴드는 준비 끝입니다. 자, 본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줄 텐데 일단 날개는 역시 좀 잠깐 빼놓을게요. 움직일 때 편하기 위해서 잠시 빼놓고 물론 안 빼놔도 변형하는데 아무런 상관없지만 일단은 저는 촬영하면서 조작하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일단 팔다리는 차렷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차렷을 완전하게 일자로 만들어주고요. 먼저 머리를 180도 회전, 그리고 팔을 잠시 들어서 사이드 스커트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그 다음 뒤쪽 가서 뒤쪽 스커트의 락을 위에서부터 풀어주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골반이 그대로 회전 가능합니다. 180도 돌려주고 뒤쪽 스커트를 위로 이동.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해서 복부를 잘 가려주고요. 그 다음 앞쪽 스커트를 위로 한 45도 각도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골반 위쪽 각도랑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도 동일한 각도로 들어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 외장, 일단 아래쪽에 있는 아머를 옆으로 크게 완전히 펼쳐주고 어깨 외장을 바깥쪽으로 가동시킨 다음 그대로 팔을 덮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밑에 거 들고 바깥쪽으로 빼고 밑으로 내려서 덮어주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을 역각으로 꺾어줄 건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위해 잠시 다리 빼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왜 빼서 보여줘야 되는지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중관절이었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종아리랑 막 이런 게 슬라이드 엄청 많이 했었죠. 가동할 때. 그래서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무릎을 아래쪽을 크게 꺾어준 다음에 위로 갑니다. 무릎 위. 이제 무릎 관절의 위쪽 관절도 완전히 굽혀가지고 크게 굽혀주면은 이 프레임 위에 공간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 손톱을 걸고 무릎 프레임 전개! 짜잔! 와우, 이게 뭐지? 그런 상황. 그렇게 완전히 펼쳐준 상태에서 무릎은 그대로 완전히 굽히고 위쪽 관절만 역각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에 보면 프레임을 고정하는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가 락이 풀리면서 된 거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역각으로 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프레임을 허벅지를 싹 하고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선 어디 락이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위에 덮어졌다 같은 느낌. 그리고 종아리 외장 벌려주고 안쪽에 있던 프레임을 아래로 슬라이드 시켜줍니다. 여기도 슬라이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발목을 180도 돌리고 그 다음 발목을 안으로 굽혀줄 건데 발꿈치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거 두고 이 중간 부분만 그대로 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전개되어 있는 버니어 앞쪽으로 슬라이드 빼주고요. 그대로 이 발바닥 틈새로 종아리 안쪽 프레임의 돌기 있죠? 이거를 맞춰서 잘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다리의 변형 끝. 굉장하죠? 저 무릎 프레임 전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탁 덮여지면서 다리가 축소됐다는 느낌 받으면서 발도 완전히 넣으면서 신기하죠? 그럼 반대쪽 다리로 분해 안 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릎을 완전히 굽혀주고 무릎 프레임을 펴고 그 자리로 역각으로 꺾이고 종아리를 펴고 프레임 슬라이드 발목 돌리고 꺾어주고 넣어주고 돌기 맞춰서 닫아주고 혹시 이 종아리 닫을 때 돌기가 잘 안 맞는 분 있으시면은 무릎 관절 각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아래쪽 관절이 완전히 밀착이 안 됐다거나 했을 때가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완전히 다 이렇게 역각이건 정각이건 다 제대로 꺾은 상태에서 각도를 맞춰주면은 깔끔하게 딱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 프레임이 허벅지를 깔끔하게 덮은 상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본체는 마무리가 됐고요. 날개도 다시 달아줘야겠죠. 날개는 프레임을 이렇게 완전히 펼치면 중간 유닛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날개 안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딱 이 유닛 정중앙을 기점으로 날개가 펼쳐질 수 있게, 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안쪽에서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관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다시 백팩에 껴줄게요 하고, 당연히 날개는 꺾어야겠죠. 이렇게 꺾어주되 역시나 프레임이 이건 관절 대각선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꺾어줘야 됩니다. 꺾어서 위치 맞춰주고 각도 맞춰주고 가면 되죠. 역시나 반대쪽으로는 장착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날개를 펼쳐주고, 이렇게 펼쳐주고, 관절을 꺾는데 이게 대각선이라 날개가 바깥쪽으로 꺾이니까 안쪽 관절 펼치고 프레임 잘 잡고 돌려서 이렇게 꺾어준다. 자, 백팩 전개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쉴드를 가지고 와서 뒤쪽 조인트를 백팩 정중앙에 장착해 주는데, 여기서 머리는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쓸리거나 하지 않게 잘 보면서, 다 꼈다, 쉴드를 다 꼈다, 그럼 머리를 좀 숙여주세요. 마무리 스탠드를 올릴 땐 골반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 완성! 네오버드 모드! 역시 윙 하면 변형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마지막 일격을 리브라에 가한 다음 나오는 게 이 네오버드 형태라고, 이렇게 딱 수평으로 딱 이제 햇빛에 후광 받으면서 싹 날아오면서 리리나에게 다가온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모드인데요. 쭉 보면은 이제 길쭉한 트윈버스터 라이플 덕분에 아주 이미지가 날렵해졌고요. 그 뒤쪽도 확 하고 줄어들면서 다리가 제대로 변형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들죠. 분명 상체는 크게 한 거 거의 없거든요. 이게 머리 돌리고 어깨 내리고가 단데 하체에서 큰 변형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멋지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윙 건담 제로 TV 애니메이션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식 명칭은 그냥 RG 윙 건담 제로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하도 윙 건담 제로 하면 EW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가끔 TV판이랑 혼동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오늘 영상 제목이랑 지금 말하는 것도 윙 건담 제로 TV 애니메이션 버전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그게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단지 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또 우리 RG 고점 갱신했다. 근데 본체는 고점을 갱신했으나 약간 부속품이 살짝 아쉽다. 편손의 부재,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체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조립하는 것부터 재밌어요. 파츠를 조립해 나가면서 프레임이 빠지거나 그럴 일 없게끔 파츠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묶어주면서 락을 걸어주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관절에서 그런 구조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조립할 때도 층층층 쌓아 올려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색깔이 다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그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가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깨 외장 만드는 것도 재밌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이렇게 포즈를 취했을 때 박력이 또 끝내주기 때문에 저처럼 또 포즈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습니다. 안녕! 바보시!